안녕하세요. 균이에서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저는 제 안에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어요. 주초에는 한 2, 3일 계속 비가 오느라고 약간 에너지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에너지를 높게 올려서 썼고, 부정적인 말을 하는 어머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전혀 상관없이 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서 상담을 주도권을 있게 잘 가져갔던 것을 기억을 해요. 그렇게 일주일 보내고 나니까 그동안의 시간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컨디션 조절 습관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자 서문에서 첫 번째 문장 때문이었어요.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. 90%의 직장인들이 자기 능력이 50%도 채 쓰지 못한다라는 선언과 같은 그 문장이 저를 상당히 빨려들게 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? 라는 궁금증이 이 책에 집중할 수 있게 했던 거죠. 이 책의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. 한 40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신데, 대부분의 책들은 자율신경에 관련된 책들이었어요. 그래서 저자가 말씀해 주시기로는 약간의 인식의 변화, 그리고 행동 패턴의 변화만으로도 자신만의 에너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.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저만의 장점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,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휘하게 됐더라는 거죠. 이 책은 2016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, 이 책을 2016년 2월에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제가 많이 인간관계로 힘들었고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, 정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런 게 많이 부족한가?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뭘 더 해야 하지? 뭘 더 노력해야 될까?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우 자유로워졌어요. 이유는 제가 뭘 잘하는지 발견을 했고, 그 장점을 통해서 제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죠. 이 책의 저자는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,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더 하고 어떤 스킬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, 즉 컨디셔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.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, 지금의 나이와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더 뭔가를 더 공부해서 자기 스킬을 올리기보다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? 더 쉽게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. 첫 번째로, 옷을 버리면 집중력이 향상된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. 이 부분을 읽고 제가 2016년 2월에 겨울에서 봄이 넘어오는 간절기에
안 입는 옷을 몽땅 버렸어요. 옷장 정리할 때 항상 그런 고민하시죠. 이거를 내가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? 아니, 다음 계절에 입을 수 있을까? 이거 누구 줄까? 아니야. 잘 보관하면 언젠가 한번 입을 것 같은데. 이러면서 옷장에 잠자고 있는 옷들을 저도 모르게 발견을 했어요. 근데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도 가뿐해지지만 불필요한 고민을 안 하더라는 거죠. 그날 입고 갈 옷을 간단히 선택해서 편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. 매 계절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침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시간들이 사라지는 거죠. 그리고 이 책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침 샤워는 잠을 깨기 위한 것일 뿐이다.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있어요.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책들인 것 같고, 제 삶에서 에너지를 또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챕터는 바로 휴일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. 휴일에도 느슨한 계획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. 저는 이전에 휴일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무계획이 계획이었고, 정말 늦잠을 허리 아플 때까지 자고, 배고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, TV 리모컨만 괜히 돌리고 핸드폰 보다가 그냥 하루가 다 가는 거였어요. 그게 쉬는 것인 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휴일의 방법은 달라졌어요. 세 가지를 생각을 했죠. 첫째, 알람을 맞추지 않고 일어난다. 몇 시에 눈을 뜨든 아침을 시작하라는 거예요. 둘째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딱 한 가지 정해서 해먹는 거죠. 주문하지 않고 직접 해보는 거. 세 번째로, 보고 싶은 영화는 꼭 한 개 이상은 본다.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관이 다 개봉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,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덕분에 극장을 갈 수가 없죠. 간혹 가더라도 예전 영화들을 오픈하는 게 고작인데, 집에서 얼마든지 TV로 그동안 봤던, 보고 싶었던 영화들 다 골라볼 수 있죠.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,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알람 없이 몇 시에 눈을 뜨던 기상을 할 거예요.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. 그럼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면의 질은 더 올라갔겠죠. 두 번째로,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는 감자전을 해 먹을 거예요. 강판에 감자를 갈아서 장떡 같은 사이즈로 맛있게 해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좋아했던 영화, 가능하다면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화를 다시 보고 싶고, 그게 안 된다면 신작 영화 중에 한 편을 볼 거예요.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고 나니까 휴일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. 무의미하게 핸드폰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하게 채널을 돌리는 그런 페인 모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휴일의 24시간을 잘 활용하는, 그래서 일요일이 끝났을 때는 또 다른 에너지로 월요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살아갈 거예요. 바로 이 책 덕분에 그러한 생활을 2016년부터 쭉 해오고 있었죠.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답답하시고 힘들 수 있어요. 아마 컨디션 조절 습관, 이 책을 통해서 80가지를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10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생활의 어떤 작은 변화를 이끌어 보신다면 성공적인 일주일을 또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주에는
바로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. 고3 공부법입니다. 요즘 아이들 두신 어머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생활이 흐트러지고 등교도 일주일 동안 했다가 뭐 일주일 동안 또 온라인 클래스로 했다가 집중이 안 되죠. 특히 이제 고등학교 2, 3학년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이 고3 공부법이라는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에 녹아있는 공부법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여러 팁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균희의 서재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. 안녕.